승무함선 대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방송과 바로 이런 TV 방송 같이 연결해서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TV 방송 끝나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3시 반까지는 계속해서 진행하니까 오늘하고 또 내일 이렇게 해서 장중 무료 방송 인터넷에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먼저 전체 종목 중 4%만이 시장의 상승을 이끈다라는 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은 실제 시장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강보합,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강보합이고 코스닥은 약보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의아한 게 뭐냐면은 코스피가 0.4% 올랐어요. 0.4% 올랐는데 실제로 오른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른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자,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간다 라는 점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이런 회사들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몇 개만 올라가도 지수는 올라가지만 중소형주들 소외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4%의 종목만이 이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바로 어떤 연구 결과면은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의 한 달 만기 국채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달 만기 국채가 사실상 이자가 거의 없어요. 미국 저금리죠. 여러분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단계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거의 없습니다. 한 달 이자가. 그런데 1926년부터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58%의 종목이 58%, 이게 1926년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1926년부터면은 2017년까지 거의 90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90년 동안 그 종목의 58%가 한 달 만기 국채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수익이. 굉장히 참담한 결과예요. 여러분도 주식하시면 전부 다 대박 날 거라 생각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사실상 대박이 날 거다 안 생각하면 주식 접근을 안 합니다, 다들. 왜냐하면은 리스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예금이라던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이런 쪽을 알아보시겠죠. 하지만 주식은 인생 역전, 대박 이런 것들을 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9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58%의 종목이 실제 국채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 이 점이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92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증시 전체의 놀랄만한 이 높은 수익률은 전체 중에서 단 4%의 상승덕이었습니다. 나머지 96%. 자, 4%가 크게 올랐어요. 자, 90년 동안에 4%가 크게 올라서 지수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고, 미국의 다우지수. 그쵸? 그리고 나머지 96%는 그저 그랬다. 지수 상승에 별 도움이 안 되더라. 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4%였냐면은, 전체 수익률 끌어올린 4%의 개별 종목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은 엑손 모빌, 그리고 애플,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이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면서 지수를 이끌었다. 근데 사실상 이 종목들이 지금 와서는 대형 우량주지만 처음에는
처음에는 대형 우량주가 아니었죠.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소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큰 폭으로. 그래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1926년부터 2015년까지 96%의 종목들은 손실을 냈다라는 의미예요. 대단합니다. 손실을 내고 4%만 올랐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를 만한 이 4%의 주식을 증시에서 골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상 주식을 아무리 잘하려 해도 좀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상당히 주의 깊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를 만한 4%의 종목을 골라내는 것이 당첨 가능성이 높은 로또 번호를 고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일각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라는 게 굉장히 보통 사람은 고르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또 이런 주식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우리 여기 아시아경제TV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또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혼자서 전전긍긍해도 이런 거 잘 잡아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6%의 실패를 맛보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식이 채권 수익률을 앞선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증시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증시는 채권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미국 전체 증시가 다우지수가 채권 수익률을 이겼다. 하지만 개별 종목은 채권 수익률을 진다. 라는 점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ETF 투자에 한번 집중을 해볼 수 있겠다. ETF는 지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4%가 이끈다 하더라도 이 4%를 맞추기는 어렵죠. 하지만 전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습니다.